평화입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하나 같이 묵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루카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중국인, 중국 사람, 중국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국을 얘기할 때 잘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우리가 중국을 너무 작게 과소평가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면적상으로도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중국 여행하고 온 사람이 중국을 제일 잘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가서 자기가 보고 온 곳들이 모두 중국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제가 경험한 18년의 중국 생활도 한 부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이라는 그 나라 면적이 950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지 그거 숫자 가지고는 참 짐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한반도의 43배쯤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인구도 14억이라 그러죠. 그 중에 한족들이, 우리가 중국 사람이라 그러면 한족을 얘기하는데 한족들이 약 92% 정도 되고 나머지는 55개 소수민족들이 차지합니다. 얼마 되질 않죠. 그리고 중국이란 나라는 31개의 성과 시와 자치구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로 활동했던 길림성이라는 지역 인구만 거기만 따져도 2,400만입니다. 그 중에서 2,400만 중에 한족이 한 90여 프로 되고, 이 길림성의 면적이 남한 면적의 1.8배입니다. 남북한 합친 것보다는 조금 작고 남한보다는 훨씬 큽니다. 길림성만 해도.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중국 사람, 중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경험한, 제가 본 중국 사람들, 중국 사회라는 것을 전제하시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을 대국이라고 그러죠. 대국. 우리 쉽게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면적이 엄청나게 크죠. 면적이 커서 대국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대국이라고 했을 때는 면적만이 아니고 다른 의미도 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역이 넓다 보니까 지금의 면적은 중국 땅은 청나라 시대 때 완성된 크기지만 그전엔 좀 더 작았겠죠. 어쨌든 그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지역 감정이 많습니다. 지역 차이가 많고, 우리나라에도 지역 감정 있고 지역 간의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중국으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자강이란 말을 요즘은 안 씁니다. 중국 사람들이 양자강이라는 말을 하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양자강을 지금 장강이라 그러는데, 창장이라 그러는데, 그 양자강과 그 위에 황하, 우리는 황하라고 알고 있죠. 황하, 이 두 강 사이 그쯤을 중심으로 해서 남과 북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북쪽과 남쪽을 비교할 때 그 북쪽 사람들은, 북방 기질은 체구가 크고 우람하고 그리고 호탕하고 좀
좀 시끄럽고 술 좋아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방 사람들을 따한이라 따한 이렇게 부릅니다. 뭐 큰 대자에다가 한나라 한자 써가지고 따한인데 사나이란 얘기입니다. 사나이 사나이란 뜻으로 북방 사람들 이런 식으로 일단 이미지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방 사람들은 체구가 작고 계산이 빠르고 총명하다 그럽니다. 왜 온주라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의 유태인이라고 그러죠.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아주 입속이 빠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중국이라고 할 때 옛날에 중국의 중심이라고 하면은 섬서성, 그 섬서성이 서안이죠. 서안이 있는 성도가 서안인데 옛날엔 장안이라고 불렀고, 그 서안이 있고 서안 밑에 가면 또 한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한중, 한나라 한자에다 가운데 중자인데요. 서안보다 한중이 작죠. 그 서안이 더 훨씬 크고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도시였는데, 그 밑에 한중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한중과 서안 사이에는 큰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맥이 있어가지고 좀 험하긴 하지만 어쨌든 한중과 서안이 이렇게 갈라지는데, 한중은 서안에 비교할 바는 아닙니다.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 서안에 비해서는. 근데 한중 사람들이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이름 자체가 한나라 한자에다 가운데 중자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중국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가면은 제갈량의 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중 사람들이 대단하고 한중 교구가 따로 있습니다. 서안 교구가 따로 있고 한중 교구가 따로 있는데, 한중 교구엔 제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 중국 사람들 사이에서도 안쪽에 간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중국의 가운데쯤 서안이나 뭐 이쪽 섬서성, 산서성 이쯤 되겠죠. 그쪽을 중원이라고 그러고 그쪽을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중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특히 동북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긴 아주 변방이죠. 뭐 옛날엔 중국 땅도 아니었죠. 오랑캐 땅이었죠. 예. 어쨌든 중국의 중심은 그 산서성, 섬서성 그 근처 뭐 이쪽이 되겠죠. 예. 천하통일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는데, 중국이 생각하는 천하는 중국 중원과 그 황하 그리고 양자강 주변 이쪽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세상이었습니다. 보면 중국 역사를 보면 전부 그쪽에서 무슨 난리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로부터 그 중국 사람들 한족들의 세계관에는 중국밖에 없습니다. 중국 위에는 다 오랑캐들 그리고 중국만이 세계라고, 중국이 전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더더구나 그 늦게 태어난 사람들, 80년대 이후에 빠링호우라고 그러는데 그 후에 태어난 사람들, 주링호우 이 사람들은 옛날에 문화혁명 시대나 어려웠던 시절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중국이 그만큼 그래도 웬만큼 먹고 살게 됐을 때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네가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젊은 사람들은. 그 옛날 같은 그런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뭐 중국인들의 특징을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중국인들의 한족들의 특히 특징을 이렇게 좀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나중에 선교와도 관련이 아주 깊다고 생각됩니다. 선교에 아주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지금 여기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 사람들 많이 접해 보셨겠지만 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국인들 하면 뭐 가장 먼저 들을 수 있는 게 실용주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아주 좋은 것이라고. 미국 사람들도 실용주의라고 그러죠. 근데 제가 본 그 중국 사람들의 실용주의는 천박한 실용주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에 가까운 그런 실용주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돈에 대한 집착이 지나칩니다. 아주 뭐 양보가 없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국 사람의 택시를 타고서 시외로 다 이제 한번 나갔는데 10원을 주기로 하고 나왔대요. 근데 그 기사는 조선족 기사였고 승객은 한족이었습니다. 그 10원을 받기로 하고 나갔는데 그 목적지에 도착해서 안 내리는 겁니다. 그 10원을 내긴 냈는데 안 내리는 거예요. 그 빨리 내려야지 택시 기사는 또 시내 들어가서 손님을 태우고 그럴 텐데 시간이 돈인데 안 내리고 깎아달라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택시비 10원인데 약속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끝까지 안 내려가지고 조선족이 졌어요. 그래서 2원을 깎아주고 그 빨리 그거라도 하고 빨리 돌아와서 한 사람 더 태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2원을 깎아줬답니다. 그런데 그 한족이 내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한밤중에 내가 어디 가서 2원을 벌겠냐. 그래서 그렇게 늘어지게 그냥 버틴 겁니다. 그렇게 돈에 대한 집착 아니면 돈에 대한 그 집념 너무 강합니다. 그리고 잔머리를 많이 굴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벌이를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선. 그 돈 버는 것을 인생에서 가장 즐거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뭐랄까요, 가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지극히 유물론적 가치관이라고 해야 될지. 근데 그래서 그거를 공산주의 때문에 그럴까? 그러면 공산주의 때문에 그렇다면 뭐 100년에 채 안 되죠. 근데 그 100년 이전에도 그랬단 말입니다. 그 한족들은 공산주의와 관계없이 그런 유물론적 실용주의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면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것은 뭐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중국 사람들은 평등하다. 평등주의다.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제 그 집안 살림을 여자들이 하죠. 가부장적인 옛날부터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근데 중국 사람들은 남자가 합니다. 그래서 뭐 평소에 집에서 밥을 잘 해 먹지도 않지만 뭐 도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손님이 온다, 집에 손님을 초대했다, 그러면은 그 중요한 요리는 남자가 합니다. 그 여자들은 그냥 심부름만 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요리를 어디서 따로 배운 건 아닐 텐데, 어쨌든 남자들이 요리를 하고 남자들이 살림을 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도시의 경우입니다. 아침에 아침밥을 해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애기 하나 데리고 부부가 어딜 가냐면 죽집에 갑니다. 죽집이 잘 돼 있었어요, 거기는. 그래서 죽을 먹고 아침을 때우고 거기서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이제 그럽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행복하다 그래야 될까요? 식사를 안 만드니까. 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남녀 평등에 대해서는 공산사회가 되면서 더 심해졌다. 그전엔 꼭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공산당에서 여자들을 일시키기 위해서 더 그렇게 남녀 평등을 얘기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남녀 평등 얘기한 건 좋은데 여자들이 너무 셉니다. 여자들 목소리가 커요, 아주. 근데 뭐 한족들이 원래 그랬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 게, 옛날엔 여자들한테 전족이라는 것도 채웠지 않습니까? 그 여자들을 가둬놓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요즘 시대를 보면은 여자들이 살림 안 하고 뭐 대부분 같은 맞벌이도 하죠. 그리고 목소리가 높아요, 여자들이. 그리고
여자한테, 부인한테 맞고 사는 남자들이 많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중국 한족들을 또 이렇게 보면은, 질서의식이,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도덕, 뭐 하여튼 사회적인 기본 가치들,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건지 하여튼 질서의식이 좀 희박합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 어떤 때 질서의식이냐면 자기하고 이 관련된 것들에서는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뭐, 은행에 가서 그 전에 제가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뭐 번호표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줄 서는 게, 뭐 순서대로 막 하는데 그 줄 서는 게 줄이 아니고 그냥 막 뭉치는 겁니다. 그냥. 먼저 손 들이미는 사람이 먼저예요. 뭐, 은행뿐만 아니라 뭐 어디 가든지 하여튼 그 민원 창구에 가보면은 줄 서지 않고 그냥 막 뭉쳐 있습니다. 그냥. 누가 먼저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손 막 서로 뒤밀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 민원을 담당하는 뭐 공무원이라는 공무원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무시해버려요. 무시해요. 아주 뭐랄까요. 개돼지 취급하듯이 막 집어 던집니다. 막 받아가지고 처리하고 휙 집어 던지면 또 거기 가서 탁 주워가지고 하고 이게 그 시민들한테 보통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저도 한번 양로비라는 것을 내러 이제 그 양로단에 갔었는데 그 양로비라는 건 이제 차가 매달 그 길 수리하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내러 갔는데 뭐 그때 제가 초기니까요. 2003, 4년도 이때쯤 되겠죠. 뭐 역시 줄 없어요. 꽉 그냥 차 있습니다. 꽉 차 있는데 뭐 그냥 손 내밀고 뭐 난리죠 뭐. 근데 어쨌든 제 것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카드를 이제 돈 넣어가지고 넣었는데 그걸 거기서 저 돈을 체크하고는 그 카드를 이제 본인한테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제대로 서 있지도 않았겠지만 휙휙 집어던지는데 저쪽에 휙 집어던지면 이제 거기 가서 그거 주워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주 그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다 그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버릇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뭐 고발하는 글을 썼습니다. 고발하는 글을 써서 그 연변일보에다 제가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란한징 지엔서 해가지고 좀 부드러운 그 환경을 만들자 하는 그런 운동이 한창이었는데 그러니까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태도로다 이게 되겠느냐 해서 하여튼 뭐 제가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또 그 사람들도 그게 있는 모양입니다. 어떤 뭐 민원이 제기되면은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되는지 그 양로단에서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만나자고. 뭐 결국 제가 겁이 나서 만나질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렇게 위해서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썼지만 그 공무원들 그 말단 있는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분들은. 그래서 제가 참 신기한 게 지금도 신기한 게 우체국이건 아니면 난방비를 낼 때 그런 뭐 난방공사건 뭐 양로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그 동북 쪽은 8시에 이제 업무를 시작합니다. 저희보다 1시간이 빠른데 뭐 비슷한 시간입니다. 하여튼 8시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는데 8시 업무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이 잔뜩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오전 내내 줄 서가지고 있으면서 겨우 처리할까 말까 막 그냥 그렇게 애를 씁니다. 하여튼 뭔 일을 처리하려면은. 근데 오후에 가보면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오후에 좀 와도 좋을 텐데 왜 오전에 다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몰려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지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거기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점심 때 대체로 한 11시 반쯤부터 1시 반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가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점심 때 퇴근한다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퇴근해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다시 오후에 출근한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침에 이렇게 몰려서 그냥 일 처리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오후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아마 그래서 전부 아침에 그냥 문 열자마자 그렇게 몰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질서도 안 지켜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은행 일 보러 갔었는데, 은행에 가면 우리 옛날에, 지금 우리는 없습니다만은, 옛날에 보면 이렇게 무슨 리스트 같은 게 있었죠. 뭐 쓰는 게, 돈 찾을 때도 뭘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이가 이만큼씩 쭉 놓여 있죠. 여러 가지 종류로. 뭐, 제가 처음, 중국 갈 때, 그때쯤이면 한국에서도 그걸 그렇게 쓰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국 가니까 역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가니까 은행에 그런 것들이 쭉 비치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 쓰기가 편치 않으니까 대체로 이제 그냥 통장만 들이밀고 하는데, 근데, 그 종이들이 오전 뭐 1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만큼씩 내놔도. 왜 그런가 했더니, 늑수그레 한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그걸 다 걷어가지고 갑니다. 폐지, 휴지 줍듯이 그걸 다 주워가지고 갑니다. 그냥 은행에서 나중에 그걸 내놓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내놓은 그 단자, 리스트도 완전히 쓰레기 수거해 가듯이 그냥 다 주워가는 걸 보고 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또 특이했던 것은 멀쩡하게 차려입은 사람도 거리를 저하고 똑같이 걸어가던 행인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쓰레기통이 나오면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뭐 먹을 거 뒤지는 건 아니지만 거기서 하다못해 그 생수병 하나라도, 페트병이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박스 이런 것들을 멀쩡하게 생긴 사람들이 그걸 주워요. 주워가지고 집에 가져가요. 그 돈이잖아요. 모으면 돈이 되죠. 그래서 그런 모습, 우리 같으면은 생수병 뭐 널려 있어도 웬만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주워가지는 않죠. 뭐, 그걸 줍는 분들도 계시긴 계십니다만은. 그래서, 완전히 멀쩡한데, 아주 신사인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줄을 서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것은 뭐 어떻게든 챙기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 얘기할 때, 잘 참습니다. 참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무협 영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협지의 대부분이 대를 이어서 복수하는 내용들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뭐 이런 조상들의 원수를 갚고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은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내가 잊어먹진 않는다 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들하고 원수를 지면 안 됩니다. 꼭 복수를, 어떤 방법으로든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버님의 원수를, 어머니의 원수를 갖다가 갚는 그런 영화들이 무협 영화의 그 단골 소재인데, 그래서 지금 이길 수 없으면은 쉽게 포기합니다. 쉽게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게 포기하는 게 아니죠. 포기하면서 뭐 모욕을 당해도 그냥 참죠. 그 무릎 꿇고 앞에서 빌고 그런 일을 그렇게 합니다. 도저히 내가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럼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마음속에 그 사람들한테는 꼭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족하고 절대 원수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남에게 남의 단점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원한 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딱 좋아, 괜찮아, 그럴 때 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평가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라의 문제라든가 큰 문제라든가 이런 큰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는 아주 소극적이고 체념적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서 당원, 공산당 오래 하신 분, 원로 당원 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좀 니네들이 나가서 아침에 그 길 건널목 같은데 좀 이렇게 좀 봉사 좀 하고 질서도 잡고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잘난 척하면 안 된답니다. 당에서 시킨 거 아니면은 괜히 나서면은 다친다고 안 나섭니다. 지식인들도 안 나섭니다. 네. 그래서 좀 큰 문제,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니고 좀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이고 체념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이기주의하고 관계된 얘기겠습니다만, 지극히 개인주의자들입니다. 개인주의자들. 근데 개인주의자들이면서 또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게 뭐 모순된 얘기입니다만, 집체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집체의식. 뭐 이거는, 차이나타운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차이나타운에 빈 가게가 나면은 자기 한족들, 친척들, 한족들을 불러들여서 또 가게를 차리게 하고 또 도와줘가지고 가게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특별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자들입니다. 뭐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의식 발달 과정에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아기들이 성장하면서 처음에는 나밖에 모르죠. 먹을 게 내 입으로 들어와야만 만족하고 울지 않지. 그 형한테 가도 막 뺏고 싸우고 울잖아요. 형하고도 싸우고 먹을 거 가지고도 싸우고 아주 지극히 아주 본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죠. 나밖에 모르는.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이제 가족을 생각하게 되죠. 누가 내 동생 때렸어 하면서 이제 같이 막아주고 가족을 생각하고 또 좀 더 나가면 우리 동네 누가 우리 동네 사람들 건드려. 거기서 좀 더 발전하면은 우리나라가 최고야. 너네 나라하고 우리나라 싸우면 무조건 우리나라 이겨야 돼. 그럼 뭐 이건 실력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겨야 되죠. 뭐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권투샵 하면 한국이 무조건 이겼어야 되니까 뭐 그런 생각이죠. 뭐 뭐랄까요? 어떤 객관적인 어떤 그런 걸 평가할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우리나라가 이겨야 된다. 우리나라가 이긴다까지만 발전해도 상당히 많이 발전한 거죠. 그 다음에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계를 생각하고 인류를 생각하게 되겠죠. 뭐 요즘 환경 문제 때문에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의 의식이 발달하는 단계가 이렇게 나, 가족, 그다음에 사회, 국가, 그다음에 세계 뭐 이렇게 변해간다면은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경우 가족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가족 정도. 가족은 굉장히 든든합니다. 아주. 그래서 더 이상 사회의식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거 한족들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상당히 그 집단주의적인 그 기질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약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 그룹과 파란 그룹이 있다면은 내가 어느 그룹인가 속해 있어야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무슨 뭐 관 주도로다 무슨 뭘 행사를 하더라도 당에서 뭘 주도해서 뭘 하더라도 거기에 내가 껴야지 마음이 놓이지 내가 따로 떨어져 있고 이 사람들이 막 나에 대해서 직접 항의하는 건 아니더라도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이거는 뭐 공산당하고 관계 없습니다. 옛날부터 한족들이 그랬습니다. 이런 습성이다 보니까 우면 선동주의가 잘 먹혀 들어갑니다. 선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니까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죠. 포퓰리즘. 그래서 하여튼 선동을 하면 잘 먹혀 들어갑니다. 이게 공산당하고 잘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